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연스레 휴대폰으로 향하는 손. 우리의 하루는 밤새 쌓인 연락들을 확인하며 시작되죠. 전해온 작은 글자 속에는 단순한 말을 넘어 한 사람의 다정함과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흐르는 서로의 시간을 영혼 속에 가두려는 듯 끝없이 말을 주고받기도, 때로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다급히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는 작은 창인 카카오톡은 때론 느슨해진 연락의 끈을 이어주는 창구이자 어쩌면 이미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소통의 도구일 테죠. 익숙함 속에 담긴 소중함이 카카오톡이 가진 의미가 아닐까요? 이번 알솔청잡은 바로 그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주제로 우리 청춘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자두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곰돌이를 닮은 곰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아빠를 뵙고 막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온 간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늦을까봐 택시 타고 불이 나게 달려온 보름이라고 합니다. 와, 택시요? 엄청난 열정. 열심히 왔어요.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알솔청잡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제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잖아요. 다들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시겠지만 또 각자 애용하는 메신저 앱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연락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많이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저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바쁠 때는 그냥 일반 메시지 어플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문자, 기본 맞아요, 문자. 문자. 저도 많이 쓰는 똑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간단님도요? 놀라울 정도로 저도 카톡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연락을 안 받는다 싶으면 문자로 주고받고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전 문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고 인스타그램 DM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톡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걸 쓰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카오톡만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카오톡의 출시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라는 회사는 단순한 채팅 앱 회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카카오는 대한민국의 IT 기업으로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티, 멜론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2022년 카카오톡이 약 5일간 작동이 멈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활이 마비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했던 그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이상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점유율 1위의 명실상부 국민 메신저이며 카카오톡을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무료 메신저의 특성상 흑자를 이뤄내지는 못하였으나 지금은 독과점을 하는 모바일 플랫폼 대기업이 되는 성장을 이뤄내 2019년 약 3조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카카오톡의 초기 성공 요인으로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소록 자동 연동을 통한 손쉬운 친구 추가 기능 등이 꼽힙니다. 이후 플러스 친구를 통한 기업 마케팅 채널 제공, 모바일 쿠폰을 주고받는 선물하기, 움직이는 이모티콘인 이모티콘 스토어 등을 도입하며 수익 모델과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강화했고요.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앱으로는 카카오톡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819만 명을 기록하며 절대적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자 거의 전부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이상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사용률을 보이며 카카오톡이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비껴나갈 수는 없었던 걸까요? 끊임없이 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업데이트가 필요했을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번 카카오톡 대개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체류 시간 증가, 광고 수입 확대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YZ 리테일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앱의 8월 활성 사용자 수와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8월 한 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SNS 앱은 카카오톡이었으며 인스타그램, 밴드가 그 뒤를 이었죠. 한편 사용자들이 가장 오래 체류한 앱은 틱톡 라이트로 나타났고 카카오톡은 5위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카카오톡 사용자의 월 평균 앱 체류 시간은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체류 시간 또한 타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은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20% 이상 늘리겠다. 이와 같은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선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와 오픈 채팅 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탭 모두 광고를 넣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띠고 있는데 결국 광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처럼 UI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은 쓰는 이의 집중, 쓰기 좋게 맞춤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9월 23일 25.8.0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채팅방에 폴더가 생긴 것인데요. 수많은 채팅방을 폴더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10개의 폴더를 만들고 폴더마다 100개의 채팅방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읽지 않은 채팅만 모아볼 수 있는 안 읽은 폴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제공된 폴더에선 채팅방을 아래로 살짝 당겨서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능과 읽지 않은 채팅방 메시지를 카카오 AI 언어 모델인 카나나가 요약해주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죠.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말풍선을 길게 눌러 수정 탭을 선택하면 24시간 이내에 메시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채팅에서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기능을 추가해 검색과 추천에 메시지를 공개해서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채팅방에서 여러 주제가 오갈 때 자신이 더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댓글 기능의 추가로 오픈 채팅에 새로 생긴 커뮤니티에서도 댓글 기능으로 하나의 주제를 쭉 이어가며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논란이 된 업데이트로 타임라인 피드형 UI 도입인데요. 여기서 UI란 쉽게 말해 사용자가 접하는 시각적 요소를 말한 용어입니다. 이 도입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필에 관심사와 취향을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하였고 모바일에서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구의 프로필을 누르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처럼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역,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주며 기존 연락처형 친구 목록은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면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이 외의 업데이트로는 보이스톡을 녹음해 채팅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으며 기존에 실험적으로 도입됐던 쇼폼 기능을 강화해 오픈 채팅 탭과 통합한 지금 탭이 새롭게 마련된 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UI 개편부터 새로운 기능들의 추가까지 전반적으로 사용 환경을 바꾸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은 다들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을까요? 업데이트 후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부터 좀 말해보자면
저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했어요. 성공하셨군요. 네. 똑똑하신데요. 워낙 이게 불편하다는 말이 또 많고 제가 원체 이런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핸드폰에서는 안 했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대충 보기만 했는데 네. 그 친구 목록 비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스타처럼 변했던데요. 맞아요. 그 프로필 사진 바꾸면 바꾼 사진이 그 대문짝만하게 뜨고 맞아요. 또 프로필 들어가면 인스타 피드처럼 제가 프로필 사진 했던 것들이 완전 쫙 떠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보고서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그렇게 떠 있는 걸 보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새로운 사진을 올렸을 때 내 사진이 저렇게 크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확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프로필 관련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좀 별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 역시 그렇고 저는 업데이트를 강제로 당해버린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이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된다더라. 좀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엄마랑 남동생 휴대폰은 이거 안 하게끔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안 되게끔 해제를 해드렸는데 제 거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버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아이폰 해제하는 법 이렇게 다 찾아서 업데이트까지 꺼냈는데 이 프로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평상시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쪽이라서 비교적 친분이 옅었었던 친구들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는 별 신경이 안 쓰였어요. 살아있었구나.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하고 그쵸. 보게 되니까 나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저는 업무 관련해서 만난 분들하고도 연락처를 되게 많이 주고받아서 이제 그분들의 사생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갔다 왔네, 뭐 새로운 사람 만났네 이런 것까지 너무 가까이 보게 되니까 네. 이런 거 봐도 되는 건가? 조금 당황스럽고 약간 불편하고 왜 다들 조금 뭐라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무엇보다 그분들이 의도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분들도 참 이게 왜 보여지게끔 되어 있지 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아마 쌍방으로 모두 떨떠름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저도 그 남들의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업데이트도 안 했었고. 근데 이번에 알쓸청잡 준비하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해봤어요? 네,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찾고 했는데 너무 달라져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네. 그럴만해요. 특히 앱에 처음 들어갔을 때 뜨는 화면이 원래 친구 목록이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되어 있는 게 너무 격변한 게 아닌가 싶고 맞아요. 되게 보는데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숏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인스타그램을 자주 지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카톡 업데이트를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싶고 이런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세태가 참 현대인을 지치게 만들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하나 바뀌었다고 조금 현실이 이렇게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저도 곰돌님처럼 업데이트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친구들의 반응을 먼저 접하게 됐는데요.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된 거 봤냐? 앱을 들어가기 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맞아요.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색이 카카오톡인데 별로여봤자 얼마나 별로겠어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도 자동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이제 안 읽은 메시지 확인 기능이랑 프로필 사진이 인스타 피드처럼 뜨는 기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안 읽은 메시지 확인 기능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정말 연락을 하지 않는 과거의 인연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안 읽은 메시지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희 패널분들 사이에서도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존의 그 카카오톡이 갖고 있던 직관적이고 단순한 그 장점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이번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도 이어진 걸까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특히 사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빗받쳤던 대목이 친구 탭을 친구 목록 대신에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피드형 사용자 환경을 도입한 부분인데요. 연락처 목록 대신 친구들의 프로필 변경 내역 등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봐야 하다는 것이 불편하다. 이러한 이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메신저인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적인 사진까지 보여주고 또 내가 봐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온라인에는 저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톡 자동 업데이트 대참사 막는 법, 카톡 업데이트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카카오 자동 업데이트 안 하는 방법 등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강제 업데이트를 언제까지고 막을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인 상태죠. 그렇죠. 1020 세대 사용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신내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뜻의 신스타란 조롱이 쏟아지면서 실제로 이들 세대 상당수는 이번 개편의 비판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물론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시도를 반기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달라진 기능을 신선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학사 캐치가 지난 26에서 29일까지 Z세대 49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84명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 84명 중 45%는 채팅방 폴더 도입을 이유로 꼽았으며 지금 탭 신설과 친구 탭 개편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각각 17%로 집계되기도 했어요. 안 읽은 폴더 도입은 14%, 프로필 영역 개편은 7% 순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메시지 수정 기능과 채팅방 폴더 기능으로 이용자가 직접 채팅 그룹을 최대 10개까지 분류할 수 있는 점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채팅 탭 내 안 읽은 폴더에서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점도 편리하다는 반응이 좀 우세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선 이번 대대적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9월 24일 카카오 리포트를 내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지은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를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라고 강조했죠.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는 이용자 불만과는 별개로 이번 카카오톡 개편이 수익성 개선의 발판이 될 거란 분석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인 만큼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이 생겨도 이탈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제된 것이겠네요. 다른 의견으로는 오동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으로 카카오톡 내 콘텐츠 소비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며 4분기부터 신규 쇼폰 광고 정식 판매로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될 플랫폼 경쟁력과 신규 광고 매출 효과를 반영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물론 새로 생긴 기능들이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모든 변화가 모두 만족스러울 수 없듯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적용되면서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곰돌님부터요. 저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아무래도 친구 탭의 인스타 피드화인 것 같아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진들에 노출되니까 시간을 뺏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는 걸 목적으로 피드를 만든 게 맞지만 사용자인 제 입장에선 앱이 유용하고 도움이 돼서 오래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면서 생각 없이 시간을 쓰는 거다 보니까 약간 주도권을 잃는 느낌이 들어서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또 채팅이 메인인 앱에서 제가 알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게
앱의 원래 취지랑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용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공감돼요. 그쵸. 네. 저도 약간 뭔가 들어보니까 그 사용자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업데이트가 맞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고민이 맞아요. 되네요.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번 업데이트가 반영된 건 아니지만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그 타자 치고 있을 때 입력 중 표시 그 점 3개 뜨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싫다고 해야 되나? 가장 싫고 불편해요. 제가 진짜 소심한 편이라서 그 채팅 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채팅방에 메시지 입력하고 있다고 뜨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러면서 혼자 막 오만 가지 생각을 갑자기 납치됐나? 막 이런 생각. 갑자기 납치됐나? 너무 엄청난 애니시군요. 엉뚱한 답변인데요? 저는 약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어졌나 말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납치 약간 신선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런 혼자 막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 설정 속의 실험실 칸에서 이 기능을 끌 수가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맞아요. 몰랐어요, 저는. 끌 수 있어요. 꺼야겠어요. 실험실에 칸에 들어가시면 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네. 제가 좀 여러 명이 있는 단톡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입력 중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막 뭐라고 말을 보내려다가 네. 그냥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운 적이 있었는데 그걸 네. 친구가 보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보고 있는 것도 약간 네. 이상한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활동하고 있는 채팅방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볼 줄 모르고 아, 혼자 막 치고 있다가 했는데 친구가 완전 너 뭐 보내려고 했어? 이렇게 저한테 너무 냅다 무서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수치. 다 들켰네?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이 맞나 싶긴 한데 진짜 헐벗은 기분이었어요. 다 그랬겠어요? 들켰구나. 네. 약간 수치스럽고 좀 헐벗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카톡 하는데 약간 부끄러웠겠네요. 네. 저는 사실 아무래도 프로필이 이제 피드처럼 뜨는 기능이 가장 불편했어요.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랑 배경 사진을 바꿔도 이제 그 전에 해놓았던 사진들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거든요. 이게 프로필은 그 당시에 제일 좋아하던 사진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남겨두는 사진첩의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저도요. 그쵸? 그런데 이 프로필 피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옛날 사진들까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 큰 규격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지는 게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공감합니다. 맞아요. 또 친구들 말로는 피드에 보인 사진을 확대할 수 있잖아요. 확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확대를 하면은 그게 터치 오류로 좋아요가 눌러진다는 거예요. 좋아요도 있어요? 좋아요도 있어요. 또 너무 좋아요를 인스타그램 따라하는 맞아요. 네? 좋아요를 누르면 상대방한테 알림도 가요. 알림이 댓글 간다고요? 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요? 누가 어떻게 나 너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왜? 헐.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네. 확대했는데 좋아요가 눌러지면. 너무 싫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제 알림도 가게 되니까 저 원래 다른 사람들 사진 볼 때 확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못 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는데요. 정말 맞아요. 끔찍하네요. 아니 진짜 하나하나씩 짚어주는 게 다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불편했던 게 저는 오픈 채팅방의 개인 메모장 같은 걸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조그마한 꿀팁이 이제 오픈 채팅방에 처음에 형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채팅방을 검색해서 찾는 기능을 꺼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저만 쓸 수 있는 저만의 메모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업무용, 아카이빙용 아니면 저는 좀 긴 업무 문자 보낼 때 이게 막 맞춤법 같은 게 실수로 막 틀려 있으면 너무 그게 조금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예, 말 다듬는 용도 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기능으로 나눠놓고 좋다. 정말 너무 많이 좋다. 들어가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갈 때마다 보고 싶지도 않은 쇼츠가 자꾸 뜨는 게 정말 아이고. 너무 쇼츠가 떠요? 싫었고 쇼츠랑 왜 아니,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그래 뭐 넣어놨으니까 재밌는 게 뜨기야 하겠지 하고 계속 봤는데 재미없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다 광고 목적의 쇼츠가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붓다. 괜찮은 건가? 정말 별로였습니다. 저희 패널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도 있고 이제 저도 그 대충 봤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너무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장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번 변화로 인해 카카오 시가총액이 4일 만에 3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와우. 카카오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카카오톡이 SNS처럼 변화하며 피로도가 높아지자 대중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주저앉은 까닭은 최근 진행된 카카오톡 개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24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를 보면 증권사들은 이날 카카오톡 개편 방향을 두고 높은 광고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 맞춤형 광고 시장의 점유율 확대로 채팅탭 매출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라는 등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친구 목록을 피드 형태로 볼 수 있고 쇼폼이 추가돼 앱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광고 단가 역시 올라가고 새로운 형식인 쇼폼 광고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가에선 카카오의 내년도 광고 매출이 올해 전망치 대비 24.7% 상승한 1조 2,816억 원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편 카카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카카오톡을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겠다는 방향을 세웠지만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신저로서의 카카오톡을 선호했던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23일 개편 이후 별 5개 만점 중 1점 리뷰가 속출하며 주요 일간지, 방송사, 인터넷 매체를 막론한 대다수 언론도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개편 관련 연예인들이 비판이 담긴 SNS 내용이 기사화되거나 또 카카오 주가가 지난 26일 장중에서 일시적으로 4% 넘게 하락해 6만 원 선이 깨졌다고 전한 기사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개편 배경이나 의미를 짚은 매체들도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업무용으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때 잊혀졌던 레이트온을 다시 설치해쓰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업무용으로는 카카오톡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글이 줄을 읽고 있을 만큼 개편 이후 메신저 기능보다 SNS에 가까워진 인터페이스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카카오톡의 광고와 기능 변경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논란과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메신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앱 하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일상 소통 방식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혹시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떤 앱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전에도 먹통이라든지 여러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이내에 금방 복구가 되었어서 다른 앱이 그 자리를 대체할 시간조차 저는 없었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의 원상 복구가 빨리 이뤄지지 않고 또 업데이트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그대로라면 기존의 메신저 어플이나 새로운 메신저 어플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카카오톡을 다른 SNS의 뭐 DM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려면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비대면 이 문자 소통에서만큼은 카카오톡을 따라올 앱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SNS는 사진 아카이빙? 이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면 카카오톡은 그 출시됐을 당시부터
문자나 연락 기능에 초점을 완전히 맞춰서 출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영역이 명확했던 만큼 다양한 내용을 더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게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그 편리성을 증명해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독 이번 업데이트가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막 굳이 불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카톡만큼 대중성 있고 편리한 채팅 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선 두 분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 구글 챗이나 라인, 왓츠앱 같은 앱들로도 충분히 카카오톡의 기능을 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자꾸 광고를 많이 띄우고 다른 SNS 앱의 기능을 따라한다면 더 이상 다른 어플들과 그렇게 차별점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채팅이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굳이 따지자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DM 기능도 어떻게 보면 채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이 너무 자신감에 취해서 돈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이게 업데이트 PT를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내가 너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게끔 업데이트한 걸 준비했어라고 발표를 해놓고는 막상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야? 결국 광고 수입 늘리겠다는 거잖아. 이 생각이 맞아요. 딱 들어서 이거 너무 상당히 방향이 위선적인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초반에 네이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까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네. 근데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보안에 너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고 다시 또 그런 후속 보도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그리고 요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카톡보다 인스타 DM을 많이 더 쓴다는 말을 듣고 약간 세대 차이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럼 인스타그램을 깔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을 해보기도 했어요. 친한 친구들의 소소한 소식을 듣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인스타 계정을 그냥 안 만들었거든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라인이 카카오톡에 대적할 만한 좋은 메신저 어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듣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 여러 가지 한일 외교 이슈를 빚으면서 일본으로 운영권이 아예 넘어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보니까 이때 우리가 일본 정부와 완만한 협상을 거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넘겨준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뺏겨버린 듯하게 넘어간 버린 상황이어서 이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더라면 이번 사태나 아니면 카톡 어플에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막 불이 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해버렸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되어주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저도 마땅한 대체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카카오톡이 되게 그 고유성이 독보적인 앱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카카오톡이 지금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그 고유성을 잃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가치도 함께 위협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앱으로 옮겨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는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려고 할까요? 네, 업데이트 초기에 카카오 경영진은 사용자 불만을 일시적 이슈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폰트 하나만 바뀌어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대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불만이 폭주하자 카카오는 연이어 마이너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다고 하죠. 당초 카카오는 친구 탭을 개편해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지인들의 게시물이 바로 보이도록 했으나 직장 상사나 거래처 등 업무 관계인의 게시물이 매번 노출돼서 불편하다는 항의가 또 빗발쳤고요. 네.
이에 카카오는 게시물 노출 위치를 조정해서 현재는 생일인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고 게시물은 화면을 내려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과정 속에서 쇼폼 콘텐츠가 기본 적용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쇼폼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제는 카카오톡 앱 내에서 바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이 기존처럼 고객센터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또 사용자 반발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결국 업데이트 이전의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되돌리고 피드형 게시물은 친구 탭 내 소식 메뉴에서만 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태 메시지 크기를 키워 격자형 피드의 비중을 줄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요. 카카오는 올해 4분기 안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이후에도 UX, UI 전반에 걸쳐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대처한 이 카카오의 대응에 대해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러한 대처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아쉬움이 조금 남으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우선 말해보자면 저는 기존에 어땠는지 그 태도를 떠나서 이번에 업데이트 이슈에서 사용자들의 요구를 좀 수용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묻어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번만큼 크게 반감을 샀던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의견을 검토하고 이전의 기능으로 이 마이너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죠. 그치만 저는 카카오톡 사용자니까요. 좋은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롤백해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네. 또 기껏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우씨 만들어놨더니 그니까요. 다시 백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회의적이고 사실 카카오의 대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쪽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쇼폰 관련 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보면은 광고비 수리까지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렇죠. 되돌리기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애시당초 이 업데이트의 목적이 사용자들을 위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을 맞아요. 위한 업데이트라는 거는 일단 방향을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인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카카오톡의 앱 사용 시각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익률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나름대로 타파를 해보려고 인스타그램 같이 이미지 중심 SNS를 벤치마킹을 해서 쇼폼이나 피드 기능을 들여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인스타를 따라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남아요. 그쵸. 이제 채팅 서비스가 주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다른 방안을 고안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해서 굳이 욕을 먹는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들에게는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반영할지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업데이트를 이미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으로 예전의 카카오톡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대처의 충분성에 대해 먼저 논하기보다는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사용자 대부분의 반응이 별로였으니까 이 대처는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사용자가 이 기능들을 원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카카오가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업데이트를 고려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들긴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는 데에는 다른 메신저들과 이미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그걸 다 무마해버리고
다른 앱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한 이 행보가 어쩌다 이루어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카카오 관계자들도 사용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는 더 많은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의 솔직한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에서 이런 가감없는 대중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들어주길 바라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의 일상에서 카카오톡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연동 로그인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진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소한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간따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아, 이 자동 로그인 안 되면 진짜 불편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까먹어버린 아이디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부터 일단 맞아요. 난감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뭐 조금 작은 집단인 동아리나 동호회에서는 이런 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어플로 넘어갈 수야 있겠지만 조금 문제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공 서비스 연결망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요. 우리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이 카톡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뭐 건강검진 해라, 뭐 이런 거 내라, 뭐 소득세 내라, 뭐 이런 각종 서비스와 전달 사항이 대부분 카톡으로 오고 또 한때 전 국민을 마스크를 쓰게 만들었던 코로나19 사태 때도 항상 관련 문자가 카톡으로 날아왔던 것처럼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카톡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문자를 발송할 만한 다른 곳에 당장 찾기도 어려울 거고 또 해당 서비스를 외국 기업에 기대기에도 또 보안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이제 그 타국의 개인정보를 맡겨두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엠번방 사건 때 주 메신저로 그 개인정보를 이제 어떠한 이유로라도 제공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을 해버려서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었던 일도 있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무서운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사회적 이슈가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큰 걸 차지하고 있었던 그렇네요. 네. 생각 안 해봤었는데 저도 역시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렇게 사회적 이슈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제가 지금 당장 그 카카오 로그인으로 가입해둔 계정만 몇 갠데 그러니까요. 없어지면 저 이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카톡에만 있는 정산하기 기능도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편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모티콘도 안 이모티콘 돼. 플러스 안 돼. 쓰는데 내가 얼마를 태웠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안 돼. 다 제가 너무 애용하는 기능들인데 이게 없어지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젠가 대체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또 연락할 때도 이제 저희가 원래 알던 카카오톡 특유의 맛은 안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 귀여운 카톡 테마도 진짜 많거든요. 이러면 아쉽겠다. 그쵸? 어. 아쉽다. 아니 다 나중에 적용하려고 저장만 해뒀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안 돼. 너무 슬플 것 안 돼. 같아요. 단톡도 다 너무 소중한 기록들이고 맞아요. 그렇네. 맞아요. 그래서 신나게 까놓고 이제 와서 어. 말하기 약간 민망하지만 지금 병주가 생각해보니 정말 장점 많고 소중한 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추억 저장소처럼 네, 카톡은 사실 맞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 맞아요, 앱이긴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네, 저도 다두님과 좀 같은 의견인데요. 저는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사실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메신저는 아예 쓰지 않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 DM 같은 경우는 뭔가 보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카톡이 편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없다면 저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화질 그대로 보내기에도 좋고 정산할 때도 너무 편하잖아요. 제 일상과도 같은 카카오톡이 모두가 그렇겠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진 보내는 거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을 정말 어릴 때부터 써왔고 현재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카카오톡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익숙한 면에서는 카카오톡이 정말 좋고 우세한 앱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톡이 없어져도 저는 충분히 그걸 대체할 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는 없으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쓰면 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기능도 택배 아니면 우체국을 통해서 또는 직접 전달해주면 낭만도 있고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아날로그한데요? 네. 또 로그인 같은 것도 네이버 로그인이나 또는 따로 이메일로 로그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카카오톡이 그렇게 특출나게 대체 불가하다는 수식어까지 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카카오톡 없어져도 일상에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맞아요. 익숙해서. 익숙하니까. 아 그렇게 익숙함에서 생각하면 공감돼요.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익숙하고 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친구, 직장, 공공 서비스는 물론 소소한 추억까지 담겨있는 중요한 도구지만 동시에 다른 서비스로도 충분히 일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카카오톡이 우리들의 소통을 이어주고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신저는 단순히 기능이나 편리함을 넘어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작은 우편함 같은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변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겠죠.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하지 못했던 순간 혹은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이 아직 남아있다면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요? 대단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소한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렸던 따뜻한 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겉모습이 달라진 카카오톡 속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온기일 겁니다. 오늘 하루 잠시 망설였던 마음을 용기 내어 건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학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자두, 곰돌 간단 보름이었습니다. 안녕.